오히려 건강하게 부모님이 자녀들과 뛰어노는 또 몸으로 부딪히는 야외 활동이나 뭐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 요새 아이들이 자유행위가 많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몸이 빨리 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실내만 있고 아니면 학교 끝난 다음에 바로 학원이니까 의자에 계속 앉아있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중에는 의자에다가 이렇게 몸 비비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아이들의 자유행위인데 이것도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라서 얘가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으로 기쁘겠다는데 그게 뭐 죄는 아니죠. 다만 이게 이제 몸으로 비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월경도 시작되고 사실상 이제 자유행위가 실질적인 이제 뭐 손이라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심할 경우 이제 질구가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부모가 이걸 보면 우리 시대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나는 충격적일 수 나는 있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 일을 내가 어디 남편이랑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봤던 포르노그래피에서 봤던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얘가 포르노 배우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자유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네. 여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꽉 끼는 옷은 덜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스키니진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많이 입히죠. 생식기가 당연히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스키니진은 가능한 입히지 않으시면 좋고 또 하나 자유행위를 조금 자주 한다 그럴 경우 약간 넉넉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벌써 자유행위를 했다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나무라서는 안 돼요. 얘가 자기 몸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걸 나무라면은 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어떻게 힘들진 않니? 근데 너무 심하진 않도록 해라. 그리고 아이가 자유행위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신호가 딱 와요.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노크도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느낌이 올 땐 넌 어떻게 하니? 네. 그러면 실제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선택하게 돼요. 다른 걸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더 선택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직접적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뭐 애가 대안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자유행위를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소변을 한번 보고 물 내리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조금 걸어. 조금 걸고 바람을 조금 쐬면 훨씬 더 괜찮아져. 그럴 기회가 되지 않으면 학교 간 복도 있지. 복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장실 간다는 생각하고 잠깐만 뛰어.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내가 다른 애들한테 걸리지도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도 않고 집에서도 별 문제 없을 거야. 한번 해보고 이상하거나 별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해. 엄마가 그리고 엄마도 좀 알아볼게. 네네. 엄마도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볼게. 이렇게 함께 풀어가야죠. 근데 결국은요, 저는 그거 같아요. 솔직하게 서로한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사실 그렇죠. 이 방법도 그렇죠. 제안해 줄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4살짜리 아이가 또 8살짜리 아이가 하면서 저희 아이가 몰래 숨어서 자위를 해요라고 웅님께서도 지금 8살짜리 네. 남자아이인데 몰래 숨어서 자꾸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숨어서 하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은 혼내지 않고 이거를 되게 이렇게 오픈해서 그렇죠. 양지에서 네, 함께 네.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히나 가장 중요할 거라는 8살의 생각이 듭니다. 경우는 네. 부모가 주의를 딴 곳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되죠. 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만났었던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여고생이었는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학업 스트레스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린 시절에 5, 6살 때 자위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이의 유아자이죠. 네. 자위를 하다가 부모에게 들킨 거예요. 근데 엄마의 행동이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이러면서 등짝을 때린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네. 내 몸이 더럽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추잡스럽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너무나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네. 자랐고 우리가 알만한 이제 좋은 중고등학교도 갔고. 근데 이 아이가 부모 몰래 순식간에 자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쾌락을 느껴야지만 내가 이 부분을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몰래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는 네.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이 질에서 피가 나오도록 자위를 합니다. 예, 그건 어떡해요.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놀래지 않고 아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그 말씀에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알았다면 자유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도 성교육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다른 키워드를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이들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성 이야기 함께 또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고1이나 고2 때 많이 하고 고3 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갈 거야. 기대가 높아요. 고딩이야. 네가 고딩일 때 누굴 보고 싶어? 내가 보기엔 이 새끼 열심히 했을 것 같아.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할 수도 있지. 이미 해본 것 같은데? 우리는 아예 너가 한거 아니야? 아, 여친이 무슨 소리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친 무슨 소리. 하려고 했더니 너, 씨. 근데 얘 여친은 약간 보긴 해. 네 여친은 어쩌고 내 여친은.
아니 나 니가 진짜 하자 했어 자기가. 나랑 하자. 먼저 나랑 하자 이런 거 할 거야? 한 번씩 나갈게. 할 건데 이 나이에 할 거 아니란 거지. 지금 이 나이 하기 좀 무섭긴 해. 나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야. 했는데 임신했어. 어떻게 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거지. 아무리 그건 그래, 맞아. 뒷감당이 없다는 조카 사이에 하면 난 지금 갈 거야. 네. 지금이라도 안 됩니다. 네네.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따로 있나 부부하기 나름이지 요즘 아이 아 진짜 야,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뭔가요? 아 오늘 키워드 말이죠 네. 바로 피임입니다 피임 아, 그러니까요. 네. 이번 키워드는 피임인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네. 아니 뭐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할 거다. 네. 난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도 뭐 여자친구가 오케이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일단 2015년도 보건복지부 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에 처음 성관계를 시작한 아이들의 경우 그 아이들 중에서 평균 연령이 남자아이는 13.1세, 여자아이는 13.5세라고 합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성관계를 경험한 네. 청소년의 47.3%가 PM이라는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키워드가 피임인데 네. 사실 저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날이 갈수록 빨라지겠구나. 그러니까요. 통신 속도만 LTE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맞아요. 그런 성장 발육에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피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적절한 시기가 있나요? 있죠. 네. 이제 피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죠. 네. 그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맞는. 이게 피임입니다. 그러면 임신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남자들의 경우는 네. 이제 보여지는 게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몸정, 네. 자유를 했다라는 건 이미 성적인 쾌락을 조금 느꼈다라는 거죠. 아.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생리가 시작이 됐다. 그럼 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렇죠. 몸이 갖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개방적인 성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콘돔을 이렇게 준대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부모도 그걸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똑똑이만 부모들한테 여쭤봤었더니 네. 58.62%가 나는 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42%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는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종철 씨 같은 경우에도 혹시 콘돔을 아이한테 딱 주면서 조심하도록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이기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딸한테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교육 자체를. 네. 그냥 너 빨리 그래요?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아니 근데 오히려 챙겨줘야 되는 거 딸 쪽을 챙겨줘야 되는 거 오히려 아니에요? 딸 쪽인데 둘 다 챙겨줘야죠. 좀 굉장히 좀 둘 다 엄하게만 얘기해. 얘기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 같은 네. 느낌에는. 네. 자, 일단은요, 저희가,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네네. 자, 네. 아들한테 콘돔을 가방에 넣어서 보낸다고 하는 엄마도 있는데, 이거를 네. 성관계를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부모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해도 돼, 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아, 그래요? 부모가 알려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이걸 먼저 챙겨준다라는 건 네. 이미 아이하고 이미 소통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챙겨주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콘돔을 챙겨준다. 네. 예, 아이도 놀래요. 그렇죠. 근데, 뭐야, 엄마가. 그렇죠. 기존에 네, 소통이 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챙겨줄 때는 네. 이미 아이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미 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챙겨주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경우는 네.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성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말 여학생들이 언제 생리가 시작될지 몰라서 생리대를 네. 휴대로 가지고 다니듯이 네. 남자애들도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아,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하긴. 오히려 네. 부모가 피임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횟수가 줄고 그 시기도 뒤로 밀린다는 연구가 있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 개념으로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무슨 비행구, 키잉교육을 난 이게 지어줬어요. 네, 이렇게. 네. 난 끝! 이제 성교육 끝!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올바른 피임의 어떤 그런 교육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피임법은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아, 배운다고요? 네. 어떠한 피임법이 있다라고 다 배워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나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까먹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피임법, 이제 우리가 일반 배란기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들 네. 하죠. 네. 근데 이제 다음 생리일로부터 마이너스 14를 합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5일씩을 잡는데 이게 네. 약 다음 생리일로부터 약 12일에서 19일이 되죠. 왜 날짜가 이렇게
길까? 약 8일 정도를 잡는데 왜 이렇게 날짜가 길까라고 보면 정자가 여자 몸에 들어와서 이 살아있는 생존해 네. 있는 기간들이 약 3일에서 4일 정도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날짜를 길게 잡는데 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이거는 주기법이 정확했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아이들의 경우는 주기법이 정확하지 않죠. 전화 왔는데 네. 전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 전화 받아야 돼. 일단 전화를 좀 받아볼게요. 어머님들이 고민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의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학교에서 요즘 성교육을 하다 보면 네. 이제 피임 교육을 가르치는데요. 네. 그 피임 교육이 전에는 이제 뭐 콘돔이나 약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하지 않게 관계를 했을 때 진로에 사정하는 방법을 가르쳤더라고요. 아, 학교에서요? 지뢰 사정법. 네. 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당황 많이 하셨겠어요. 내역으로 소통이 잘 그래서 되는 그 어머니. 얘기를 듣고 너무 이게 수위가 너무 높지 않나 네. 하는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어디까지 되는지. 저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진짜 듣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학교에서 요즘 이 정도의 그 성교육을 하고 있는군요. 어머님. 그렇군요. 어머님 저희가요, 일단 어머님의 고민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의 성교육이 아이들한테 맞는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네. 이 야, 정도도 그럼, 하시는군요. 세다. 어우. 전 세다고 느꼈는데 네. 그게 센 게 아닌 거. 센 게 아니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마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부모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지뢰사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지만 이게 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아, 피임의 확률은 떨어져. 이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그렇죠. 거야라는 내용이 우리가 있을 알고 있는 것이다. 피임약, 뭐 콘돔 요거의 일종으로 말을 했는데 이 아이는 지뢰사정법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요청하신 건 뭐냐면 네. 이거 너무 수위 높은 거 아니냐 이 네. 질문이시거든요. 그런데 성교육은 현실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어야 되고 아주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지뢰사정법, 기초사정, 기초체험법 이런 거 다 사실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콘돔 이야기하고 약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장 안전한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수위는 당연히 높고 나쁘고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오늘 뭐 우리가 깨알 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말로 정말 많았고 많은데. 어머님들의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미처 다 달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네. 아쉽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몸도 빨리 크고 하다 보니까 뭐 초경 파티 해주고 네. 뭐 몽정 파티 해주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얘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성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눴던 댓글창 모두 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쳐라 댓글. 자, 아, 네. 그리고요. 네. 정말로 기다리던 UCC 공모전 그렇습니다. 1위를 또 발표할 시간이 대박의 1위를, 다가왔습니다. 네네. 대박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 오늘 상품도 아주 대단했죠? 그렇죠. 예. 자, 1등은 바로 SUNMH4YOUP. 아, 어렵다. 나중에 저기 이름으로 좀 써줘요. 아, 네네. 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생겼지 말입니다. 네. 딸이 생겼지 말입니다. 딸이 생겼지 말입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네. 저희가 방송 끝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달 네. 동안 저희 UCC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가족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네. 불편하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을 위해서 많은 의견들 올려주신 어머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UCC 함께 감상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여자 우리 아이 건강하게 아유, 이 집 아들만 둘이네. 아유,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진짜요. 날 하나 더 갖고 싶은데. 나 이렇게 힘도 세고 몸매도 날씬한데 한번 나와 볼까? 난감하네. I wish my heart was always on her
all day, all the time. Yeah. Forget me now. I've come too far to turn around. I'm here tonight.